오늘은 전력공학 마지막 강의인데요. 화력발전을 봅시다. 화력발전은 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발생한 증기는 계속 순환하면서 다시 물이 되고 또 끓고 또 증기가 되고 이런 순환 구조를 우리는 열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시작은 급수 펌프라고 적혀져 있네요. 급수는 발전소가 사용할 물이죠. 급수 펌프는 물을 보일러로 밀어주는 펌프예요. 그리고 이 절탄기는 급수 예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물을 미리 예열합니다. 이제 보일러로 갔어요. 예열된 이 물을 끓여서 습증기로 만들어요. 여기까지 오면 물은 이제 증기로 바뀌죠. 과열기는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습증기를 더 가열해서 완전히 수분이 없어지는 과열증기로 바꿔요. 그리고 이 과열증기가 이제 터빈을 통과를 하면서 날개를 돌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화되죠. 증기는 이 과정에서 다시 식어서 습증기가 됩니다. 그러면 터빈을 지난 증기는 복수기로 들어가서 차가운 물과 열 교환을 해요. 다시 급수로 돌아왔어요. 이 복수기에서 나온 물은 급수 펌프를 거쳐서 보일러로 다시 보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기는 화력발전에서 가장 큰 열 손실이 발생하는 장치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하고 이거는 내부의 냉각수 때문입니다. 헷갈릴 만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습증기는 물에서 금방 증기로 바뀐 덜 뜨거운 증기고요. 그리고 과열증기는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간 뜨거운 물의 증기입니다. 그리고 급수 펌프와 절탄기 사이에는 탈기기라는 장치가 있는데 급수 안에 들어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 성분을 제거해요. 이런 기체들이 남아있으면 보일러 배관에 부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고요. 이 탈기기는 보일러 배관 부식 방지 목적이라고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뒀으면 하는 게 공기 예열기라고도 있어요. 공기 예열기는 이건 발전 사이클 외부 장치인데 화력발전소에서 연도의 맨 끝에 설치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열 사이클의 종류인데 랭킨 사이클은 가장 기본적인 열 사이클이에요. 아래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이 연력학 사이클 중에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사이클인데 고온 열원과 저온 열원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이상적인 사이클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이클이 없겠죠. 반면에 랭킨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을 증기원동기에 맞게 개량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재생 사이클은 터빈에서 팽창 중인 증기 일부를 중간에 빼서 급수를 가열하는데 사용하는 사이클이에요.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을 미리 데우면 보일러에서 연료를 적게 쓰고 증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기본 랭킨 사이클에서는 복수기에서 많은 열이 버려지거든요. 재생 사이클은 그 열의 일부라도 급수 가열에 재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재열 사이클은 터빈에서 일부만 팽창한 증기를 다시 보일러로 되돌려서 한 번 더 가열시키고 다시 터빈으로 보내서 팽창시켜요. 그래서 키워드가 재가열. 제가 파란색 형광펜 친 것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재생 재열 사이클은 재열 사이클과 재생 사이클을 모두 채용한 사이클이에요. 화력발전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이 좋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모두 재생재열 사이클 방식으로 운영 중이에요. 화력발전소 열 효율 공식은 실기에도 나오니까 암기를 꼭 해주셔야 하고 공식만 암기를 하면 숫자 대입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여기 이 860은 1kW가 860kcal여서 그렇죠. 그러면 전력량이랑 열량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전력량 1kWh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일단 1kWh 그러면
1000W 여기다가 아워니까 60분에다가 60초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0이 5개, 36 곱하기 10의 5승, 단위는 와트, 세크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줄이랑 똑같죠? 근데 1줄은 0.24칼로리니까 36 곱하기 10의 5승을 여기다가 0.24를 곱하면 864000 칼로리. 그러면 860가 대략적으로 하면 860kcal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들 환산할 줄 아시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와트는 줄 퍼 세크. 그리고 그럼 줄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트 곱하기 세크. 그러면 1줄은 제가 뭐라 그랬죠? 0.24칼로리.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파트여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짚고 빠르게 끝내봅시다.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은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구조죠. 근데 그 증기를 만드는 열을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으로 얻는다는 점이 화력 발전이랑 다른 점이고요. 우라늄은 소량으로도 엄청난 열을 낼 수 있고 연료 단가가 낮아서 전체 발전 원가도 낮습니다. 대신 방사능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서 방호벽이나 안전장치 같은 것 때문에 건설비가 비싸겠죠. 이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증기 조건이 나빠서 열 효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 특징에 대해서도 말해봤고 이제 열중성자 원자로 구성요소 한번 볼게요. 감속제는 고속중성자 속도를 낮춰서 열중성자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용 물질은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릴륨 이렇게 있는데 감속제 재료랑 제어봉 재료 정도는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어봉은 중성자 수를 조절하는 거고 재료는 카드뮴, 붕소, 하프늄. 그리고 감속제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하는데 제어봉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돼요. 그리고 냉각제는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는 경수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 비등수형 원자로. 이게 보일링 워터 리액터라고 해서 BWR이라고 하고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직접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고 그 증기를 바로 터빈으로 보내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킨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등수형 원자로죠. 이게 직접 열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증기 발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는 전홍초 우라늄을 사용하고요. 냉각수는 경수를 사용하는데 비등수형 원자로랑 아래 가압수형 원자로 모두 냉각제나 감속제로 경수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면 가압수형 원자로는 뭐냐? 원자로 안에서 고압으로 가열된 물을 열교환기로 보내고 그 열로 다른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 다음에 터빈으로 보내요. 그러면 증기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온의 물이 열을 전달해서 다른 쪽으로 증기를 만드는 간접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압기와 증기 발생기가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력공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